다시. 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앞쪽은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위쪽은 이제 자기력의 방향. 서로 자석의 자기장, 그 다음에 도선이 받는 자기장, 도선이 갖는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자기력이 생기는데 그 자기력의 방향은 이제 90도, 서로 90도 되는 방향이고 엄지 오른손의 손바닥의 위쪽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나중에 가시면 요거는 그냥 참고로 방금 오른손으로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왼손을 쓸 수 있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만약 왼손 같은 경우는 왼손의 법칙도 있는데 왼손의 법칙을 적용하면요. 자, 엄지가 이번에는 자기력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이 자기 장의 방향이고 이 방향이 이제 중지가 전류와 방향이에요. 어쨌건 이렇게 3차원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편하신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오른손으로 할 때는 손바닥, 그 다음에 왼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90도가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이거를 쓰게 될 거고 왼손을 쓰게 될 거고 지금 중학생이기 때문에 하늘로만 통일해서 오른쪽으로 이게 좀뭐 여기는 쉬우니까 그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손바닥은 힘의 방향, 자기력의 방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를 적용해서 한번 6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같이 할게요. 1번을 보시면요. 자기장은 N에서 S로 이제 방향이 형성되겠죠. 연습을 해보면 왼쪽에 S가 있고 오른쪽에 N이 있어요. 그리고 자석과 자석 사이에 이번에는 도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자기장이 서로 뭐 충돌을 하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전류가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자, 보시면 전류는 이렇게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자기장은 이렇게잖아, 그죠? 자,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뭐 기준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력의 방향은 손바닥의 방향이니까 제 기준으로는 칠판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앞방향.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잡는 거니까 앞으로 나오는 거니까 앞쪽으로 나오니까 기억이 되겠죠. 그지? 맞죠? 2번 같은 경우는요. 반대야. 이번에는 왼쪽에 N이 있고 오른쪽에 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도선이 눕혀져 있네. 이렇게 눕혀져 있어요.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와. 이제 손바닥으로 한번 해볼게요. 전류는 이렇게 나와. 그지? 그 다음에 자기장이 이렇게 돼.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지? 칠판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자기력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 되겠죠. 책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 어쨌건 리을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6번에 1번 같은 경우는 기억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리을이 되겠죠. 위쪽 방향.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조금 적용해서 밑에 가면 조금 어려운 게 나오니까 한번 주세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가지고 힘의 방향 이제 위쪽에 보시면요. 힘의 방향 찾는 방법에서 1번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이 수직이 되도록 손바닥을 펴고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 거기다가 밑줄에 놓고요.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세요. 3번 보시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은 힘의 방향. 자, 3번 이제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 되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류가 세질수록 자기장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크다는 건 자석의 힘이 클수록 더 큰 자석이거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1번도 밑줄에 넣으세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크다. 두 번째 이제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힘의 크기가 가장 크다가 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각각의 방향이 서로 수직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X, Y, Z 축이 전부 수직일 때 가장 큰 힘을 받는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수직이 아니라 뭐 평행하거나 0도가 됐어. 그러면은 서로 상호작용해서 상쇄가 된다는 얘기겠죠. 서로 90도일 때 가장 큰 힘이 작용된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2번에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따른 힘의 크기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어쨌건 서로 수직일 때 가장
네, 서로 상호작용되는 게 가장 적은 영향을 줄 때가 90도인 거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서로 평행이 됐어, 그럼 상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쇄가 되는 거죠. 그럼 상쇄가 되면 힘이 줄어든 거니까 90도일 때, 서로 90도일 때. 그러니까 서로 90도라는 건 서로 수직일 때 힘의 크기가 가장 크다. 거기다가 좀 밑줄에 놓으세요. 서로 수직일 때 힘의 크기가 가장 크다. 자, 오른쪽에 7번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고요. 1번 자기장의 방향에 관계없이 힘의 방향은 일정하다가 되는데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거나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힘의 방향도 바뀌어요. 그죠? X고. 2번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도선에 받는 힘의 크기도 커지죠. 당연히. 3번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힘의 크기도 커진다. 똑같은 의미죠. 맞고요.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나란하면 상쇄돼서 힘이 약해지는 거고, 서로 수직일 때 힘이 크기가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X가 되겠죠. 자, 방금 했던 이제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이제 이용한 것이 이제 전동기라고 그래가지고요. 전기로 의해서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모터야. 모터 쉽게 말하면 어디에 쓰이냐? 뭐 우리 선풍기 같은데, 선풍기에서 프로펠러를 회전시키잖아요. 그게 모터잖아. 그게 다른 말로 우리는 전동기라고 해요. 전기로 동력을 가지는 기구. 그래서 전동기 보시면요, 영구 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의 힘을 받아서 회전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동력을 만드는 장치, 기구를 우리는 전동기 혹은 모터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전기 기구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미니카라든지 뭐 RC카라든지 이제 나중에 해부 같은 걸 해보셨다면 뒤에 가면 모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앞에 이렇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선풍기 프로펠러 같은 걸 돌릴 수 있고 그 모터를 말하는 거고요. 이걸 해부해서 보면 이거를 까보면 안에 자석들이 들어있어요. 자석이 있고 자석 주변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전동기가 이런 지금 코일의 자기장 자석의 자기장에 힘을 이용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원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밑에다가 별표를 쳐놓고요. 전동기의 구조와 원리인데 거기다가 이제 밑줄 쳐 놓으세요. 지금 했던 방금 이것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왼쪽에 N이 있고 S. 그래서 모터를 이제 뜯어 보시면요. 실제로 양쪽에 자석 조그만 조그만 조각들이 두 쪽에 있고 그 사이에 코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모형으로 그린 거고, 도선이 이렇게 실제로는 이 코일식으로 감겨져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회전하는 도선 같은 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책에서처럼 A, B, C, D라는 이제 각자의 이제 위치가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서는 DC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DC 그다음에 B에 이렇게 지금 전류가 흘러요. D, C, B, A 이런 식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럼 자기력이 어떻게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면요. 지금 DC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죠, 그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N에서 S니까 오른쪽이니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N에서 S 쪽으로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전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방향,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니? 힘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죠. 아래 방향. 그래서 DC 같은 경우는 밑으로 자기력을 받아요. 그럼 AB 같은 경우는요. AB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N에서 S 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지. 그러니까 자기력이 받는 방향 위쪽이 되겠죠.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AB와 BC 같은 경우는 자기력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얘가 AB는 위쪽으로 돌아. 그죠? 그리고 DC는 아래쪽으로 돌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겠지.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지금 요 판 자체가, 요 회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돼요. 이렇게 회전하게 돼요. 그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자, 거기 이제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정류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정류자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요. 정류자는 여기 보시면 정류자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이것만 메모해 주세요. 전류의 방향을 이제 바꿔준 장치인데 정류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4번에 정류자의 역할 해가지고 그림을 보시면요. 정류자 사이에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여기 홈이 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큰 원판이면은 계속해서 전류가 계속해서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파여져 있어. 끊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닿으면 전류가 끊어지는 거예요. 맞죠? 금속판이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여기 파여 있는 부분에 딱 이게 놓이면요. 지금 여기서 얘가 이렇게 연결될 때는 지금 다 두 판이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딱 됐어. 수직이 되면 여기 빈 공간에 닿겠죠. 그럼 전류가 끊어지는 거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류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만약에 정류자가 없어요. 정류자가 없어.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잖아. 그러면 AB가 이쪽에 오고 DC가 이쪽에 오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류자가 없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되고 지금 얘가 회로 한 번은 회전을 했잖아. 회전했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전류는 그대로 똑같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C, AB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이 흐를 거 아니에요. 이 방향에서 보시면요. N에서 S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 그러면 CD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랫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AB는 똑같이 이렇게니까 윗방향이잖아요. 정류자가 없을 때 얘기해요. 그러면은 전류가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DC, B에 계속해서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DC가 아래쪽이고 AB가 위쪽이야. 어떻게 되니? 반시계 이렇게 돌겠지. 선풍기를 생각해 보세요. 선풍기가 한 번은 이렇게 돌았다가,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돌았다가, 한 번은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면 되겠니, 안 되겠니? 바람이 그냥 다 상쇄돼서 시원하지 않겠죠, 그죠? 고장난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 정류자가 없고 한 번에 끊어주지 않으면 방향이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 도선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서 계속 그대로 돌아가면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율이 없겠죠. 아니 쓸모가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한번 끊어주는 거야. 끊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얘가 이제 돌아갔어. D, C, A, B가 되는데 전류가 한번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어주고 다시 이어졌으니까 전류가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AB는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가고 DC는 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계속해서 이렇게 돌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풍기가 계속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전류자의 역할이에요. 전기를 중간에서 한번 끊어서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가 어떻게 되니? 전류가 A, B, C, D가 되겠죠. 왜? 정류자가 전류를 한번 끊어주기 때문에. 알겠죠? 처음에는 DCBA로 이렇게 흐르다가 정류자가 이렇게 반 바퀴 돌아서 저기 딱 끊었어. 그러면 이번에는 A, B, C, D로 돌아가는 거죠. 끊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넘어가느냐면 이게 한번 넘어가는 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힘을 우리 관성이라고 하잖아요. 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서 그냥 쭉 넘어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류가 이제 반대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또 도는 거야. 돌고 끊기고 근데 관성이니까 돌고 끊기고 돌고 끊기고 이제 계속해서 빨라지면 계속해서 돌아가겠죠, 그죠? 이게 이제 선풍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류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는 요거 이제 꼭 기억해 두세요. AB 쪽은 위쪽으로, CD 쪽에는 아래쪽으로. 그래서 반시계 방향 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DC 쪽은 위쪽으로, AB가 이번엔 아래쪽. 그래서 계속해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물론 이제 N극과 S극의 위치를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겠죠. 아니면 전류의 방향을 이제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또 반대로 반시계로 돌 수도 있겠죠. 또 이번에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같이 바꿨어. 그러면은 그냥 걔도 그대로 똑같은 방향을 유지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전동기의 구조와 원리였으니까 이거 차차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방금 말했던 거 정류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거 참고해 주시고, 그럼 전동기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탁기, 선풍기, 전기자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있는데요. 전기 기구에 대부분 쓰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만 이제 그냥 추가로 표기를 해볼게요. 이제 전동기를 전동기가 이제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동기에 회전 속력을 좀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자기장을 세과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한다.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선풍기 프로펠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기가 세면 셀수록 당연히 프로펠러가 빨리 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은 점점 더 세지는 거니까 전선과 전선끼리 서로 그러니까 등성등성이 멀리 있을 때보다는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점점 더 상호작용이니까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석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석이 강할수록 프로펠러가 세게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기력이 커지면 당연히 회전 속력도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 8번하고 9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8번 한번 스스로 한번 방금 했던 거 잘 한번 생각하면서 풀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했던 것 중에서는 이 전동기의 원리,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만 잘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책에 있는 개념이나 제가 이제 칠판에 썼던 것과 전류 방향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A가 위쪽이 아니라 아랫 방향으로 이제 힘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는 아랫 방향, 그리고 B는 윗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N, S가 있고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지. 그래서 1번은 O가 되겠고요. 2번 B 부분은 아랫 방향이 아니라 윗 부분으로 힘을 받겠죠. 그리고 코일은 니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니은이 반시계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도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O가 맞고요. 4번 자기력이 센 자석을 사용하면 코일 회전하는 속력이 빨라진다고 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정리했고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면 코일에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진다.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상관이 없죠, 그죠? 회전하는 속력이나 세기와 관계된 거니까. 9번 요거는 이제 전동기를 사용하는 걸 찾으라는 거고요. 전기 기구들을 찾으시면 돼요. 선풍기, 세탁기, 스피커 같은 거고요. 전자석은 조금 다른 거죠. 자, 넘겨주시고
자, 76페이지를 보시면요. 방금 우리 했던 것들 이제 연습 문제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3번에 보시면요. 호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잘 보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감기는지 이 방향 보시면 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연습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넘겨서 78페이지에 실험만 잠깐 볼게요. 이 실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기장에는 전류가 받는 힘 해가지고 말굽 자석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말굽 자석에 그네 같은 걸 넣어가지고 회전하는 거 밑에 있죠. 이런 것들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네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뭐 아니면은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자기장의 힘은 어떻게 찾는지 이런 것들 나오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과정에서 2번을 보시면요. 말굽 자석의 N극과 S를 바꿔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을 바꿨다는 소리고요. 3번에서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바꿨어요. 그럼 전류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거나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힘의 방향도 반대로 바뀐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같이 바꿨다 그러면은 다시 상쇄돼서 원래 모양으로 다시 돌아오죠. 원래 받는 힘의 방향으로. 그래서 첫 번째 전류가 흘렀어요. 위로 움직인다. 근데 두 번째 자기장이 반대다. 그럼 아래로 움직인다. 세 번째 전류만 바꿨다. 그럼 아래로 움직인다. 근데 같이 만약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같이 바꿨다. 그럼 다시 위로 움직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전기근의 방향도 앞이냐 뒤냐 이런 걸 이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밑에 우리 1번하고 2번만 한번 풀어보고 오늘 마칠게요. 내신 쑥쑥 여기는 이제 문제 풀어오시면 다음 주에 같이 한번 풀고 시작할게요. 자, 1번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 그랬고 그래서 위쪽에 이제 실험에서는 말굽 자석 사이에 있는 알루미늄 호일이 위로 움직이느냐 아래로 움직이느냐가 이제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2번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을 둘 다 같이 바꿨어요. 그러면은 서로 상쇄되니까 다시 그냥 원래처럼 위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X가 되겠고요. 3번 전압이 더 큰 전지 그러니까 전류가 더 세졌어. 그러면 알루미늄 호일은 더 많이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 움직이겠죠. 4번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과 관계없이 알루미늄 호일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방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호일이 받는 힘의 방향을 쓰라고 했고요. 이거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색을 기준으로 해볼 때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 아래 방향이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손으로 한번 해볼 수 있고 오늘 했던 거는 오른손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잘 정리하면요. 도선에서 원형 도선에서 코일에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동기의 원리 자기력의 방향을 찾아서 전동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반시계 방향은 돌아가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방향을 찾는 것들이 주가 되는 내용이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 비해서 훨씬 쉽지만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화장실 다녀올 사람 빨리 다녀오시고 시험 보고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